교행생활. 이번 강의는 감사 적발 사례 분석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떤 지적 사례들이 있었는지, 또 그와 함께 체크해두면 좋은 지침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령을 받았습니다. 교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여긴 어디인지, 나는 누구인지의 시간들을 보내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학교 행정실이 이렇게나 많은 일을 한다고를 몸소 체감하며 아, 속았구나를 시전하는 요즘이신가요? 이때 실장님의 한마디가 뼈를 때립니다. 우리 이번에 감사 받네?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사는 자기 반성과 자율적인 통제를 통해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를 잡아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치지 않아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어렵지 않지만 놓치기 쉬운 지침, 알고 있지만 헷갈리고 있었던 규정, 아니면 그냥 몰랐던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는 크게 복무 및 인사, 행정 일반 분야, 교무 학사 분야, 학교 회계 분야, 보수 재산 및 물품 분야, 기타 분야, 공무원 범죄 및 민원 분야,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급여 담당자인 우리는 4번째 보수 파트만 주의하면 됩니다. 급여 업무를 할 때 유독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신분 변동자, 가족수당, 정근수당, 복직합상금, 추가근무수당. 이 부분들을 작업할 땐 반드시 지침을 숙지하여 업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신분 변동자의 경우 급여 일할 계산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신분 변동자란 육아, 질병, 병역 등과 같은 휴직자와 정직, 감봉 등과 같은 징계 처분자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늘 그렇듯 체크포인트는 돈을 더 줬니, 돈을 덜 줬니, 다른 사람한테 줬니, 안 줄 거 줬니 입니다. 우리는 교육행정 전문가이기에 지금부터 좀 더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쪽집게 1타 강사 등장입니다. 감사 사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은 단연코 신분 변동자에 대한 보수 지급입니다. 감사 차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처분 기간, 직위 해제 기간, 휴직 기간은 승급을 할 수 없는 기간인데 이 승급 제한 기간에 있는 자를 정기 승급했는가? A 학교에서는 휴직한 교사를 육아휴직 개시일에 호봉을 승급 처리하여 육아휴직 수당 및 복직 합산금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휴직 개시일은 휴직 중입니다. 휴직 개시일과 승급일이 같다면 승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2일자 휴직자를 보셨다면 휴직 중인 자의 승급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신규 임용자, 휴복직자, 직위회제, 징계, 파견, 퇴직자와 같은 신분 변동자의 보수를 일할 계산했는가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매달 1일자의 변동이 생기는 것만큼 고마운 것도 없죠. 징계 처분을 매달 1일자로 내주지 않을 뿐더러 휴직은 1일자를 찾아보기도 힘들죠. 예를 들어 19일자로 휴직이 들어갔다면 19일치의 급여를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B 학교에서 3월 26일자로 병역휴직에 들어간 교사에게 근무한 26일치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한 달치를 전액 지급함으로 급여를 과다 지급하였고 C 학교는 6월 22일 병역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교사에게 8일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D 학교는 급여일 이후인 24일자로 질병휴직을 하여 당월 30일 중 미근무일이 7일이 있음에도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미근무일에 대해 감액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는 직위해제 및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보수를 일할 예산하지 않았고 정직 처분 시 보수를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휴복직자의 휴복직 발령일 및 징계 처분자의 처분일을 꼭 확인하여 일할 계산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원연구비 5지급 사례입니다. 질병휴직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하거나
교원대학교 및 영어 심화연수 파견 근무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한 경우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및 경기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초, 중등 교육법상 인정되는 학교로 파견되는 경우에만 지급하므로 파견 근무자의 파견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수당입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경우 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15%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이 제외해둔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엔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이것을 복직 합산금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수당 기준금액은 30일 이상 휴직하는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3개월까지는 월 봉급의 80%, 4에서 12개월은 월 봉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하여 자녀당 1년까지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발령이 첫째 자녀에 대한 2년차의 육아휴직임에도 매월 육아휴직 수당의 85%를 지급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았고 또 복직합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반드시 교내에 육아휴직 복직자나 육아휴직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첫째 자녀인지 둘째 자녀인지 또 어느 자녀들에 대한 n번째 휴직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된 복직합산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 파악하셔야 합니다. 나이스 인사 탭에서 휴직 정보를 꼭 확인하시고 복직 합산금도 꼭 챙겨주세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나이스 인사 정보와 급여 대장 그리고 발령 대장으로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부양가족 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수당 신고서 제출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때 우리는 신청자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면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자의 경우 수당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무원 A는 주민등록등본상 직계 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었으나 생계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부양가족 및 맞춤형 복지수당을 부당 수령하였습니다. 공무원 B는 부모 세대가 분리된 사실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하였습니다. 교사 A는 직계 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이 만 60세, 만 55세 미만임에도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부양가족 수당 대상이 되는 기준 연령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은 3명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반면에 자녀는 3명까지 제한하였지만 지금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상대방의 소속기관의 가족수당 지급 여부 및 부양가족 신고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 부양가족 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증빙서류를 신고서와 대조하여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 담당자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1년 중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가족수당 점검 관련 공문이 내려오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일이 1일이거나 출생일이 31일의 경우 부양가족수당은 어떻게 지급될까요? 공무원 보수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지급 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 또한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할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수당도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바로 앞에서 살펴본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스 급여 대장, 부양가족 신고서와 직원 주소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근무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정액분과 초과분입니다. 정액분은 별도의 초과근무 신청 없이 초과근무 수당의 10시간치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 이는 해당 공무원의 한 달의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또 그 15일을 잘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외출, 조퇴, 지각이나 연가 등으로 해당 일의 근무를 온전히 채우지 못한 경우 채우지 못한 1분만의 양을 분의 N1치의 정액분을 감액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공무원이 12일에 온전한 근무를 하였다면 3일치의 정액분을 감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초과분과는 별개의 지급분입니다. 초과분은 초과근무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단 1일 4시간, 월 57시간까지 인정하고 보충수업 등 금전적 보상을 받는 시간은 제외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방학, 결근, 1개월 이상 장기교육 파견기간을 출근 일수에 포함했는가. 1일 4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시간의 수당으로 지급했는가. 별도의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 제외했는가. 국외 출장 중 시간의 근무 수당을 지급했는가. 초과 근무 확인 대장 당직자 확인 여부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A중학교는 초과 근무 확인 대장 및 지문 등록기 등 초과 근무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없이 소속 교직원의 초과 근무 신청 시간을 초과 근무 실적으로 인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B학교는 시간의 근무 수당, 예를 들어 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등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면서 1일 4시간을 초과한 시간의 근무를 인정 공무원에게 과다 지급한 경우입니다. C학교는 방과 후 강사 수당 또는 교사의 임용시험 감독 수당 등 금전적으로 보상받은 시간을 전체 시간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또 대학원 수강 등 자율연수일을 출근일로 인정하여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을 과다 지급한 경우입니다. 국외 출장 중 시간의 근무수당은 지급할 수 없는데 교직원에게 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D학교는 소속 교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교원의 출근 근무일수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고 15일 미만 출근 근무자의 시간의 수당 정액분을 감액 없이 과다 지급한 경우입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급여 감사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관련 지침과 실수하기 쉬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교행생활을 응원합니다. 본 영상은 파주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